오늘 오천이고 그런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창당 후 처음으로 우리 유승민 대표님과 함께 광주를 찾아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아주 가슴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당은 낡은 정치 구조 틀을 깨고 바른 미래를 열기 위해 미래 정치의 주춧돌을 놓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 속에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알 쏘고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껍질 안에서는 쪼고 어미 닭은 밖에서 쪼고 하는 줄탁 동시의 사자성어처럼 바른미래당이 낡은 정치 구조 틀을 허물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며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마중물 역할을 바로 이곳 광주와 호남에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 미래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금년 들어 처음으로 국가 공식 기념일로 성격 지정이 된 대구 2.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우리 온 국민, 특히나 광주, 대구와 광주가 함께 가져서 양 동서가 화합이 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8 대구 민주화 운동의 국가 기념일 성격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더더욱 민관정 상호 교류를 확대해서 현재 대구와 광주가 체결되어 있는 달빛 동맹이 더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더더욱 상생 발전의 디딤돌로 되기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시도민과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 또 한 번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는 자세로 달빛 동맹의 성공은 곧 두 지역 경제의 발전과 도약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빛 혁명을 이루어서 명실상부한 달빛 동맹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국내 경제에도 잠재 성장률 하락과 수요가 부진하고 인구 구조가 변하는 등 장기 경제 침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고사 직전에 놓인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 육성,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따르는 7대 문화권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특별법 연장 추진, 군공항 국가주도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제주 순천 간 경전선 전차라 사업 추진 지원, 광주 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 조기 추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등등 이런 우리 광주 현안과 전남 현안을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의 기미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더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면서 몹시 불안한 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김정은의 특사가 단역하고 답방 형식으로 우리 특사가 북한에 갑니다만 이번에는 교착된 남북관계가 반드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올 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성사가 되고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 대화가 또 성사가 된다는 성과를 꼭 가지고 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단에게 무리한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한반도 문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지원 속에서 해결되기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빈손으로 오거나 기대한 만큼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매우 허탈하고 앞으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 지위를 스스로 가벼이 여겨서는 또한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 가는 특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역사적인 소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날에 이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른정당 시절에 대선 후보로서 또 대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광주 전남을 방문했고 5.18 민주화 묘역을 참배하고 많은 광주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로서 이렇게 처음 방문하게 돼서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로서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호남을 대할 때 늘 진정성으로 대해왔고 앞으로도 진정성으로 대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또 우리 정치의 발전을 지역주의를 악용하는 구태정치의 극복을 정말 갈망하시는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도록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곳 호남에서 신뢰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언행일치를 보여드리면 호남인들께서 저희 바른미래당에 더욱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구는 1인당 GRDP가 24년째 꼴찌이고 광주는 24년째 꼴찌에서 2등 아니면 3등을 기록해 왔습니다. 대구와 광주라는 이 두 내륙 도시의 구조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대구의 정치 또 광주의 정치가 잘못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 정치와 광주 정치가 변하기 시작하면 대구 경제와 광주 경제가 저는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 또 새만금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저희 바른미래당도 김동철 원내대표님과 많은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타이어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6,463억 원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금호 타이어를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채권단은 2천억의 신규 대출을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한다고 합니다. 2017년 작년에 더블스타는 9,550억 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문제 제기, 또 노동조합의 반대, 또 당시 문재인 후보의 문제 제기로 이 더블스타가 당시에 1조 원 가까운 돈으로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더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금호 타이어는 광주와 곡성의 공장에만 근로자가 3,800여 명이 계시고 협력업체 근로자, 그 가족들, 연관산업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의 경위를 분명히 따지고 어떤 게 최선의 해법인지 즉시 강구하도록 정책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곧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철강에 53%라는 최악의 관세는 면했지만 미국발 이번 무역 전쟁은 결국 미국, 중국, EU 간의 상호 보복성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대미 무역 흑자가 75%나 감소하고 대미 수출이 1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세탁기, 태양광 판넬에 이어서 철강, 알루미늄, 또 앞으로 이 무역 전쟁이 자동차, 반도체, 가전, 핸드폰 등으로 확대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와 통상의 분리 기조를 이야기하지만 안보와 통상의 분리가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이 군사와 경제 양쪽 모두 이 복합 동맹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2의 IMF 위기가 오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위기 극복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북 특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평양에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대북 특사단이 파견됩니다. 내일 저희 바른미래당은 대북 특사 이후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북 특사에 대한 자격 시비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갖고 올 성과입니다. 이번 대북 특사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 결과를 판단하고 우리의 대응을 결정하겠습니다. 성과의 유일한 기준은 비핵화입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김영철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대북 특사가 간다고 대화로 무조건 잘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다면 너무 순진한 착각입니다. 대북 특사까지 보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상황은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분명히 북한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비핵화 없이는 남북 대화도 북미 대화도 의미가 없다. 제재와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고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없어질 것이다. 미국의 군사 옵션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김정은에게 말하고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분명한 대답을 듣고 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서 핵실험 모라토리움, ICBM 발사 모라토리움과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시간만 벌고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를 주장한다면 이는 시간 벌기용 위장 전술에 불과하고 과거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북미 대화나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이번에 대북 특사가 김정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분명한 답을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 부산 LCT 공사 현장에서 참사가 발생해서 숨진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추모하고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일명 스크린도어 방지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서 하청업체에게 죽음이 외주화되고 위험이 외주화되는 것을 막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 광주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최고회의입니다. 비록 통합하는 과정에서 번열의 아픔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최초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서는 동서화합정당, 적대적 양당제를 타파할 합리적 중도 개혁정당이 될 것입니다. 출범 3주일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와 관망이 공존하면서 통합의 시너지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는 않고 있지만 강력한 야당 없이는 정부 여당의 성공도 없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막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그러한 역할을 할 때 현재 바른미래당에 대한 국민들의 유보와 관망은 지지와 신뢰로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정치든 경제든 제대로 된 개혁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습니다. 일자리 약속은 왜 지키지 못하느냐고 외칩니다. 민생은 언제 나아지느냐고, 땜질 저방식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적 개혁 조치는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답 대신 총리와 내각은 보이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만기칠람하면서 소통도 협치도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민생도 제대로 된 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이뤄내는 것 없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 어떻습니까?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한 손에는 정치 보복의 팻말을, 다른 한 손에는 철진한 색깔론의 팻말을 움켜쥐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하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 비판 무조건적 반대로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바른미래당이 이런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종식시키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도를 모두 아우르는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갈 때 의석은 비록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국민은
30%, 50%의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의 더블스타와 6,463억 원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이 이 금호타이어 노사가 제출한 잠정 자구안을 거부하고 다시 중국 더블스타의 매각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수만 개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은 지역 내 총생산 GRDP의 10%를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직접 고용 일자리만 5,000명, 190여 개 협력업체 노동자 1만 5천여 명에 대리점 종사자까지 합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금호타이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분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최근 한국 GM 분산공장 폐쇄에 이어 광주의 금호타이어 사태까지 현실화될 경우 전북과 광주, 전남, 호남 3개 시도 지역 경제는 초토화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호남 지역의 총체적 경제 위기에 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념하는 동안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만 명의 민간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일입니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에 입각해 풀어가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만 청산가치와 종속가치의 기계적 비교를 근거로 무조건 해외 매각만 추진하려는 금융과 채권자 중심의 접근은 또 다른 악순환만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과 고용, 지역경제를 고려한 상생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채호 어떻게? 네, 권은희 최고. 먼저 해. 그래도 광주인데. 네, 시장회장 최고영장 광주시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위원장 권은희입니다. 지난 3월 6일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주최로 열렸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과보고 대회에 연이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를 방문한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님과 김동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광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광주 시민의 고통을 위로하며 광주의 미래를 살펴보는 현장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국립5.18 묘지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5.18의 유지를 받들어 진정한 통합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7년 9월 5일 광주 시민이자 집배원인 고 이기련님이 몸의 고통과 업무의 과중을 호소하며 순직하셨습니다. 고 이기련님이 근무하셨던 서광주 우체국에 방문하여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체국 집배원 특례업종 제외로 개선된 근무 환경에 대해서 보고하고 추후 근무 환경의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 광주에 있던 삼성전자가 베트남 이전으로 하청업체들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청업체들이 기술력을 모아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해외 이전에 따른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광주의 미래 발전 모델의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늘 광주 정신을 되새기고 광주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내려와서 5.18 묘지를 가봤습니다.
그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마지막에도 제가 제안 설명한 장본인입니다. 그동안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주선 국회의장님 또 김경철 원내대표님 주로 호남의 출신 선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묘지를 참배하면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뭐 어떤 의미인가 정말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대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왔습니다. 첫째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 민주화를 위해서 장렬히 산화한 분들과 가족 친지분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좀 풀어드렸으면 하는 마음과 다시는 이런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또 마지막에 소수의 정치군인들에 의해서 99.9%의 성실한 오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과 군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계속해서 끝까지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쩌면 지역 논리 이념에서 이런 것들이 이념을 포함해서 그런 관계에서 촉발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서 온 국민에게 밝히고 그 진실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비극은 어쩌면 지역 논리나 이념 논리, 패거리 정치의 적폐 정치에서 촉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3, 4개월 앞두고 벌써 여기저기서 또 지역감정이라는 그런 참 지긋지긋한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또다시 속으면 광주 정신의 성지로서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의 아픔과 정신을 바탕으로 그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대한민국을 통합시켜서 남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그 중심에 서 주십시오. 저희 바른미래당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촛불혁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새로움을 보여달라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열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에는 사람을 바꾸고 세대를 바꾸고 세력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희들이 그 소명으로 알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천신만고 때 새로운 당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두 대표님께서 통합을 외치며 시작하던 날 청와대에서는 대책위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방해, 당내 반대파들의 끈질긴 반대 공작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고 종합병동입니다.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세력을 바꾸고 세대를 바꿔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경제가 바뀌어야 또 안보가 튼튼해집니다. 대한민국이 발에 서고 정말 바른 미래가 펼쳐져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 중심의 축에 오로지 통합의 시대정신에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서 있는 동서화합의 상징 박주선 의원님, 또 경제 전문가이신 유승민 대표님, 또 미래의 대명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가 안철수 전 대표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믿고 맡겨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필사적성의 절박한 심정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이름 바꾸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야유한국당으로 바꾸십시오. 한국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입장을 보고도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핵화 싸움을 하러 어쨌든 우리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방법은 압박과 대화다. 압박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대화도 해야 된다고 또 우리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이 오늘 떠납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 대표단을 두고 북핵 축하 사절단이 간다고 응원은커녕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축구 대표단이 아주 어려운 상대하고 싸우러 가는데 니들 질 건데 뭐하러 가냐. 이거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물론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보유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북한을 어르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특사단 뭐 말도 많았지만은 어쨌든 구성이 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평양 가서 잘 싸워라 응원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되고 싶으면 우리 대표단이 가는 것에 대해서 뒤통수에 대고 총질하지 맙시다. 뒤통수에 대고 야유하지 맙시다. 응원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이승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윤 대표님 그리고 박수전 대표님 요청이 있어서 제가 거의 2박 3일 동안 LCT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유족들과 포스코 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중재도 하고 또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고층 건물 안전 발판 깁니다. 고층 건물 안전 발판 고정 장치 부실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따라서 이 안전 발판을 무슨 뭐 안전 케이지라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냥 한글로 안전 발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장치도 뭐 콘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한글로 고정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현장 제보를 받았고 또 그 사진이 제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습니다. 고정 장치가 축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지탱해주는 축이 빠져 있으면은 이 지탱력이 떨어져서 안전발판 무게가 실리게 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고층 작업했던 것은 유리 끼우는 작업인데, 유리 끼우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제 시멘트 칠하고, 그 여러 가지 외장 공사를 할 때 안전발판이 반드시 쓰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발판 종류에 따라서, 작업 종류에 따라서 끼우는 고정장치도 또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게 그 공정 중에서 뭐 철근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철근 작업하는데 걸거친다고 이 고정장치를 풀었다가 까먹고 안 끼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와서 고정장치가 부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 위험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층 건물에서는 이번 그 네 사람이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층 작업, 안전발판, 고정장치 부실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인가요? 한국 여성대회를 맞아서 축사를 보냈는데 미투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미투 운동의 변화를 만들면 청와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 청와대에는 여성 비하의 아이콘으로 있는 탁 행정관이 여전히 대통령 측근으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여성 비하의 아이콘, 미투 운동에 지금 그 언어 가해자죠. 뭐 이런 가해자를 대통령이 비호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긍정적인 변화가 청와대 발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과 함께 한다는 공허한 말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탁 행정관을 경질하는 결단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자기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진정한 응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